한국이 일본을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해양 방사능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분석과 감시를 해상에서 바로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죠. 기존에는 해상에서 채취한 물을 실험실로 가져가야 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지난 25일 지역용 한국권자력연구원 환경재해평가연구부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국내 주요 연안에 고정 배치해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주기적으로 방사능을 분석하는 해상 부유식 현장 방사능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마선 분석기를 이용해 방사성 세슘, 방사성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서 바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한국은 국내 해역 다양한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분석과 감시를 수행 중입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양 방사능 감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휴층 해수와 수심별 해수 등 다양한 해수 시료를 함께 채취해 분석하는데 이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해 분석해야 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연구팀은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표 형식의 원통형 상자에 물 채취와 방사능 측정,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모든 구성물을 설치했죠. 부정밀도, 감마선 검출기와 2리터 용량 물 용기, 특정 깊이에서 물을 채취하고 배수하는 펌프, 검출기와 펌프 제어 시스템, 내장 배터리 위치 확인을 위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와 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장치까지 담겼는데요. 현장에서 15분 주기로 물을 채취해 자동으로 방사능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 데이터를 통신을 통해 육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시스템은 육상에서 분석하는 방식보다도 더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다는 우라늄이나 토륨 등 천연 방사성 핵종이 많아 배경 방사선량이 많은 지상과 달리 배경 방사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현장 방사능 분석 시스템을 국내 연안과 근해 주요 지점에 배치해 하천과 연안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뿐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해양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도 빠르게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바다에서 직접 실시간 방사능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의의가 있다. 지속적인 검증과 보완을 통해 제품 개발을 완료해 국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방사능 감시 체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하였죠. 다음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대박과 함께 한국 관광이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을 시행한 지 한 주 만에 1000명이 넘는 싱가포르 관광객이 방한하면서 약 2년 만에 국내 면세점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찾아왔죠.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처음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인데요. 이들은 면세점에서 K뷰티 패션 식품 등을 구매했으며 경주, 제주 등 한국 유명 관광지를 방문해 해외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24일 면세점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양국 간 트래블 버블이 시행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한국을 찾은 싱가포르 관광객은 총 1015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트래블 버블에 따라 싱가포르 관광객은 입국 직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후 여기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별도 격리 없이 관광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10인 규모 소그룹을 꾸려 관광과 쇼핑을 했으며 여행 상품 구성에 따라 면세점, 국내 주요 관광지 등을 방문했죠. 지난 22일에는 한 싱가포르 관광객 그룹이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을 방문해 약 1시간가량 면세 쇼핑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주로 K뷰티에 관심이 많아 화장품 및 홍삼 제품 등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관광객들은 한국 특산품인 홍삼, 김 등을 구매하고 국내 화장품 브랜드 매장 위주로 둘러봤다. 명동 본점 스타에비뉴에 전시된 연예인들 전시물을 직접 체험하는 등 한류 문화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고 여행사와 협업해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싱가포르 관광객들은 국내 명소 곳곳을 방문했는데요. 지난 18일에는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방문해 외국인 전용 드림타워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제주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연내 50여 명에 이르는 싱가포르 VIP 방문객이 드림타워 카지노 방문을 예약한 상태다. 트래블 버블 시행 후 소규모 그룹의 싱가포르 관광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한국 역사와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코스도 포함되었죠. 경북도 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 약 20명이 지난 이틀간 경주 대릉원, 첨성대, 석굴암과 불국사, 월정교 등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또 트래블법을 첫 시행일인 15일에 초청여행 형태로 방한한 단체 관광객들은 18일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오징어 게임에 소개된 딱지치기 등을 즐겼죠. 한편 미국에서는 실제 오징어 게임이 개최되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인 지미 도널드슨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본따 만든 대회의 최종 우승자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미스터 비스트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재현한 생존 게임 진행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화제성이 높은 오징어 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456명이 참가한 이번 게임은 드라마 내용과 구성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간중간 미스터 비스트가 참가자들을 인터뷰하고 중계했죠.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참가자들이 빨간 불이 켜진 뒤에도 움직이면 작게 폭발하는 장치를 몸에 붙이고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영희 모형은 오리지널 시리즈와 똑같았죠.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456명 중 232명이 살아남았고, 두 번째 달고나 게임에서는 드라마 내용과 비슷하게 참가자들이 달고나를 바늘로 긋고 혀로 녹이는 장면 등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고나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52명으로 이 관문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상금 2,000달러를 받고 퇴장했죠. 그리고 줄다리기와 징검다리 게임 역시 그대로 재현되었는데요. 마지막 오징어 게임까지 살아남은 참여자는 6명으로 이 중에는 주인공 성기훈 캐릭터의 등번호와 같은 456번 참가자도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난투극에 가까웠던 오징어 게임 대신 의자 뺏기 게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의자 하나를 놓고 음악에 맞춰 주변을 돌다가 음악이 끝나면 의자를 차지해야 하는 게임이었죠. 마지막 게임에서 우승한 참가자는 79번으로 우승 상금 45만 6천 달러를 획득했는데요. 아쉽게 탈락한 2등 참가자 330번은 1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게임이 진행된 장소는 넷플릭스 세트장과 비슷할 정도로 수준 높은 퀄리티를 자랑했는데요. 진행 요원들은 빨간 점프수트를 입고 가면을 쓰며 오징어 게임 특유의 긴장감을 주기도 했죠.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2천만 회를 넘어서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